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그동안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에 의존해왔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제는 먹는 치료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 들여온 물량이 파이자에서 개발한 팍슬로비드 2만 1,000명분인데요. 65세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약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100만 4천 명분인데요. 보건당국은 먹는 치료제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의료 체계가 안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방선거가 4개월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대 빅매치인 충남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도지사 선거 결과와 관전 포인트를 전해드립니다. 김석환 홍성 군수가 서해선 삽교역 신설에 충남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홍성역 역세권 개발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삽교역을 도청역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탈석한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충남혁신도시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아산해안 기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1명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오미크론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대 빅매치는 단연 충남도지사 선거입니다. 지난 뉴스에서는 출마 예정자를 한 명씩 짚어드렸습니다. 네, 진보의 수성이 될지 보수의 탈환이 될지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점쳐지는데요. 오늘은 역대 충남도지사 선거 결과와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역대 충남도지사 선거를 보면 보수 진영이 4차례, 진보 진영이 3차례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은 진보가 우세합니다.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보수가 내리 이겼지만 5기부터 7기까지는 진보가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상승세를 이어가 안희정 지사 이후 4차례 연속 충남도정을 이끌겠다는 각오. 반면 국민의힘은 이완구 지사 이후 되찾지 못한 지사직을 12년 만에 탈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판세를 가를 변수는 뭘까? 충남은 상대적으로 도심 지역은 진보 성향, 농촌 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 등 서북부 지역은 기업 유치로 젊은 층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 충남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여야 모두 이곳 표심 공략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라는 건 아무래도 수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패권을 쥐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거판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집권 여당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 선거 결과도 주목됩니다. 지난 1992년 이후 대선을 보면 모두 충남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은 대선 이후 불과 80여일 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표심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발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도정이라는 것이 국정의 어떤 도움과 그다음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에서 이제 어느 쪽에서 승리하느냐 이런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오는 4월부터 치열한 경선 레이스를 예고한 가운데 6월 1일 도민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연말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에 예산 삽교역 신설이 확정됐죠. 네, 홍성역에 있는 인근 홍성군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김석환 홍성 군수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김석환 홍성 군수는 서해선 삽교역 신설에 국비가 투입된다면 박수 쳐야 할 일이지만 전액 지방비를 들여 서둘러 추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삽교역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해봐야 홍성과 예산 두 지역의 갈등만 생긴다며 이왕 결정됐으니 잘 추진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삽교역 사업비 271억 원 중 절반을 충남도가 지원하는 만큼 홍성역 역세권 개발에 도비가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서해선 개통 전까지 역 주변 15만 제곱미터에 대해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은 우리가 이제 서해선 고속 처리 개통되기 전에 우리도 완료한다는 걸로 계획돼서 하는데 서해선 고속철도 역시 지금 좀 늦어지고 있고 우리 좀 늦어지고 있어서 거기에도 그만한 도 지원 지금까지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삽교육하는 수준으로 우리 홍성 역세권 개발 사업은 좀 지원을 해달라 하는 걸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어요. 삽교역을 충남도청역 또는 내포역으로 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군수는 홍성이 서해선의 시작점이자 도청 소재지라며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성역과 삽교역에 도청역 이름을 쓰지 않겠다는 충남도의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역 명칭으로 갈등을 일으켜선 안 된다며 서로 예의를 지키고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분명한 건 시발역은 홍성역입니다. 또 도청 소재지도 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서는 삽교역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 소원을 이뤘으면은 그 이상 자꾸 욕심내면 안 돼요. 지금 홍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군수는 삼선을 하며 지난 12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온 소회도 밝혔습니다. 민선 8기에도 역세권 개발과 군 청사 신축, 홍주읍성 복원 등 핵심 사업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탈석탄 지역 지원 대책과 공공기관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양 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은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며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아산의 한 기업체에서 2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오미크론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기업체와 관련된 일부 확진자가 인근 평택에서 검사를 받아 기업체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에서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31명이 추가 발생했는데요. 천안에서 가장 많은 45명이 확진됐고 아산에서 4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당진에서 22명, 논산과 홍성에서 4명이 추가 감염됐고 서산에서 3명, 청양과 예산에서 각 2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산시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네, 서산시 이태주 공동주택관리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태주입니다. 예, 서산시가 올해 추진한다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자,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동안 꾸준한 공동주택 증가로 우리시 공동주택 주거 비율은 54%에 달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민 요구사항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복잡화 다양화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시설 유지와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자금조차 적립이 어려운 단지도 있고 이런 단지의 경우 공용 부분이 노후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시설 개선을 못하여 추후에 더 많은 비용 소모와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산시에서는 아파트도 마을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항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수도 검침 비용, 보안 등 전기료, 공동주택 구조안전 점검 비용, 관리사무소 직원 법정 교육비 등 10개 항목 관리비 분야에 3억 원, 준공된 지 5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상하수도 유지보수, 도로와 주차장 유지보수, 옥상 방수와 도색 등 21개 항목 시설 개선 사업에 단지당 최대 6천만 원씩 총 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와 협조하여 공용시설 지원 사업으로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도로, 상하수도 유지보수,
복리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지당 최대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로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통하여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 범위는 옥상 방수와 도색, 단지 내 포장, 보안 등 설치 등으로 단지별 최대 1,300만 원씩 총 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서산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네,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대상 선정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사업 신청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공사 종류, 범위, 사업비, 자부담 계획 등을 단지에서 확정하고 그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2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산시 주택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신청서와 현지 조사된 자료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이 시급한 단지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사업 추진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를 통하여 2022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이태주 공동주택관리팀장이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공식적인 인사권 독립 첫날에 인사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와 시군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각각 충남도와 각 시군의 권한이었지만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도의회 의장과 시군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됩니다. 태안의 꽃게 자연산란장과 서식장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태안군은 13일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신규 조성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2026년까지 5년간 모두 50억 원을 투입해 근흥면과 남면 해역에 꽃게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태안을 대표하는 꽃게의 자원량 회복과 안정적인 수확으로 어업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이 들어섭니다. 예산군은 골프장 건립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예산군 계획시설인 골프장은 총 38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다음 달 착공해 올해 말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예산군은 골프장이 조성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 수사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상황실은 도경찰청과 15개 경찰서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일까지 운영됩니다. 지난해 충남 119 구급대가 2.8분마다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한 해 119 구급대가 모두 18만 7천여 건 출동해 약 9만 6천 명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에 비해 출동은 약 16%, 환자 이송은 12.8% 각각 늘어났습니다. 소방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구급 출동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 예산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지역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행사는 종이형 상품권 15억 원, 모바일 상품권 2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종이형 상품권은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 외 판매 대행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체크앱 등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